경흉부 심초음파에 대한 강의 위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침습적인 심장 구조물을 보기 위한 영상 검사로는 이렇게 흔히들 초음파라고 하는 심장 초음파가 있고, 그 외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뭐 핵의학, 그 다음에 MRI나 CT 같은 여러 가지 영상의학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강의할 거는 초음파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 표에 지금 뭐라고 이렇게 잔뜩 써 있긴 하지만은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제 투 디멘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말 그대로 심장 내 구조물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눈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말 그대로 이제 심장의 심실이나 심방의 크기나 아니면 판막이나 심장 주변의 페리카디움이나 아니면 심장 내외의 종괴 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이면성 초음파라는 방법이고, 이 이면성 초음파라는 방법인데 이제 심장 초음파의 장점으로는 우리가 이제 혈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도플러라는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 사이 심장 내를 흐르고 있는 혈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판막에 있으면은 판막 내에 혈류가 장애가 있는 스테노시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판막에 역류가 있는 리거지테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조나 이상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심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구조를 안다든지 아니면 혈류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약물을 쓰게 되게 되면은 그 심장 구조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운동부와 심장 초음파 또는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라고 해요.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 할 때는 도부타민이라는 약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흔히들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카디오라고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대부분 이제 경흉부로 이루어진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트레스 에소파지얼, 즉 우리가 위내시경 받듯이 경식도로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그 심장과 그 프로브 사이, 즉 우리가 관찰하는 그 구조 사이에 뭐 다른 방해되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심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중점적인 것은 이거에 대해 각각 배워볼 겁니다.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 디멘셔널, 즉 2D 에코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이제 이면성 초음파라는 건데, 우리가 초음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일 장점으로 하자는 거는 다른 CT나 엑스레이와 달리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 위험도가 적고 바로 간편하게 bedside, 즉 환자 옆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2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면성이라서 이쪽이 이제 실제 에코 화면인데, 프로브, 우리가 이제 그 심장 초음파에서 그 초음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프로브라고 하는데, 프로브로부터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반사되는 신호를 잡아서 실제적으로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어떤 곳에 이제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이제 2D, 이면성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면성 심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심장에 가까운 쪽은 이제 프로브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위치하게 되고, 이 프로브로부터 멀리 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게 되는 거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성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밝게도 보이고 어둡게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심장 내 구조물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실제 이제 심장 초음파 사진인데, 프로브에서 각각의 거리를 나타내는 자가 옆으로 있고 그 사이에 각각 구조물이 보여요. 가끔씩 보면은 한쪽 면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나타내는, 명암에 이제 밝았다가 이제 어둡거나 아니면 심지어 색깔로 돼 있어가지고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신호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는 하이퍼 에코익, 그러니까 신호가 강하게 보인다는 소리고, 어둡게 보이는 거는 하이포 에코익해서 신호가 어둡게 보인다.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각각의 이제 도플러 원리를 배울 건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D 구조를 볼 수 있는 2D 모드가 있고, 이 심장에서 이제 저혈구 쪽으로 쏴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심장 내에 움직이는 혈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도플러라는 거는 뭐 몇몇 학생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관찰자로부터 가까이 움직이는 거는 주파수가 빨라지고 관찰자로부터 멀어진 거는 주파수가 느려지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심장 내 관찰을 할 때는 이 프로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탐촉자라고 해가지고 초음파를 발생하는 장치인데, 이 초음파를 발생하는 장치로부터 우리가 적혈구에 대해서 이제 음파를 쏴가지고 혈류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는 건데, 가까이 프로브 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호 강도가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멀어지는 거는 신호 강도가 약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도플러의 원리를 이용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혈류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임상에 적용해 보면은 이 뾰족한 꼭지점이 이제 프로브, 우리가 관찰하는 탐촉자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탐촉자 위치로 가까이 올수록 노란색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탐촉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눈으로 보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심장을 본 건데, 뭐 뒤에서 이게 어떤 구조물인지 또 알려드리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이고, 여기가 레프트 아트리움 좌심방이에요. 여기서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보면은 이 박스 모양이 보이죠? 박스 안에서 파란색도 보이고 여기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모자이크 패턴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우리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에서부터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여기에서 생기는 혈류의 움직임이 우리 쪽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멀어져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즉 승무판에 역류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심장 초음파를 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2D 모드가 있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도플러 모드라는 게 있고, 지금은 꼭 중요하진 않지만은 M모드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오전에 카디오마이오패시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그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에서 SAM이라고 해서 시스톨릭 안테리어 모션 오브 마이트랄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 M모드라는 걸 좀 자주 쓰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심실 중격이고 심실 후벽인데, 결론적으로 어떤 원리냐면은 이 하얀색 실선을 저희가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하얀색 실선을 위치시키고 거기에 따른 신호 강도만 잡아내는 거라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구조물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하얀 선에 위치한 곳의 단면을 시간축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치 그 구조물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M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지금 보이는 예시에서는 하얀 선이 지금 여기 심실 중격이라는 구조물인데, 심실 중격이랑 심실 후벽에 위치를 해가지고 그 사이 까만 부분은 이제 좌심실 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수축하니까 두꺼워지고 이완하니까 얇아지고, 이렇게 보는 걸 이제 M모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스톨릭 안테리어 모션 볼 때 M모드를 쓰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 쪽으로 하면은 마이트랄 밸브 안테리어 리플릿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는 걸 그걸 이제 쌤이라고 하는데, 그 에코를 아마 좀 늦게 배워가지고 약간 이해하실 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학생 수준에서 M모드를 막 알고 이게 국시 문제 나오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넣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에코의,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의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장 초음파를 볼 수가 있고, 그럼 심장 초음파 상에서 어디에 됐을 때 어떤 구조물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라고 하는 건 장점은 이제 음파를 내보내서 되돌아오는 걸 보고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째거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음파는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런과 같이 공기가 많거나 아니면 뼈와 같이 단단하거나 하면은 음파가 반사가 되거나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 볼 때 아무데나 이런 기계를 단대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 에코 윈도우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을 통해서만 구조물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파라스터널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심장이 있으면은 보이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쪽이랑 스터넘 뼈 옆에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통해 가지고 주로 관찰을 하게 되고, 심장의 에이펙스 쪽은 심장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쪽으로 해가지고 에이펙스 쪽으로 보는 에이펙 어프로치. 이 수프라스터널 어프로치는 주로 심장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어센딩 아ort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어센딩 아orta를 주로 보고자 하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코스탈 뷰는 말 그대로 이제 서자이포이드 프로세스 아래 배를 통해서, 배에서는 이제 심장까지 뭐 특별히 가로막는 뼈나 단단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에코 윈도우로도 안 보이게 되면은 서코스탈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초음파 모드, 이면성 초음파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라는 게 있고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라는 게 있고, 에이피컬 뷰에서 보는 포챔버라는 뷰가 있다. 학생 수준에서 이게 정확히 다 어떻게 봐야지만 알다기보다는 이런 뷰가 있고 이런 뷰에서 어떤 구조물이 보인다, 그냥 구조물 위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스터널 롱 뷰라는 것은 이 코스트 콘드리움이 붙는 가운데 스터넘 그쪽 근처에서 프로브를 대가지고 우리가 심장을 본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심장 구조상 라이트 벤트리클의 앞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심장 탐촉자, 즉 프로브에 가까운 쪽은 라이트 벤트리클이 되고 원쪽은 레프트 벤트리클이 돼요. 이게 우리가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라고 봤을 때 보이는 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로 좌심실이나 마이트랄 밸브, 그다음에 아올타의 루트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학생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뷰에서 보이는 구조물들이 밸브도 보인다, 그다음에 여기가 좌심실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라는 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조물들이 있고, 이건 이제 세툼, 포스테리어 월, 코로나리 자이너스, 이런 식으로 주로 좌심실 쪽이 주로 보이게 됐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름에 써 있듯이 심장을 길게 보기 때문에 이제 파라스터널 롱이에요. 이렇게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를 뷰를 보는 각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숏이 되는데, 숏은 뭐냐면은 심장을 끝에서부터 위까지 가로로 잘라서 보는 횡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횡단면이 이 에이펙스 끝에서부터 자르냐, 중간에서 자르냐, 아니면 밸브 쪽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인데 에이펙스, 미드, 마이트랄 밸브 베이스, 아ortic 밸브, 이런 식으로 각 높이의 횡단면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에이펙스 쪽에는 특별한 구조물은 안 보이고 동그란 끝부분만 보여요. 이제 미드 쪽은 이렇게 파필라리 머슬, 안테로 메디널, 포스테로 라테랄, 이런 파필라리 머슬의 그 붙는 부착 위치가 보이는 거고, 마이트랄 밸브 쪽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마이트랄 밸브의 리플렛이 보이는 쪽이 이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마이트랄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밸브들이 있는 곳을 딱 자르게 돼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ortic 밸브 위주로 보이고, 요거는 트리커스피드 밸브, 여기는 풀모나리 밸브, 밸브의 레벨에서 보게 된다. 아orta 밸브는 3개의 커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막 모양의 3개의 커스브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ortic 밸브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가 어디 위치인지, 지금 이 그림은 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이게 아ortic 밸브의 아뉨루스고 트리커스피드 밸브, 여기가 풀모나리 즉 RBOT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또 마이트랄 밸브 레벨인데 나중에 이제 밸브 디지즈에 대해서 강의 들을 때 이 뷰를 좀 마이트랄 밸브 볼 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트랄 밸브를 이런 식으로 스마일, 웃는 상으로 있는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까지 강의한 거는 스터넘 쪽에 옆에서 본 파라스터널 뷰를 본 거고, 지금은 보시면은 에이펙스, 즉 니플 바깥쪽으로 심각동이 제일 잘 크게 만져지는 곳에서 보게 되는 에이피컬
뷰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말 그대로 에이피컬 뷰는 심장의 꼭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슴을 만졌을 때 심장 박동이 제일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 그쪽 부분에 프로브를 위치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횡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레프트 벤트리클, 라이트 벤트리클, RA, LA 총 4개의 뷰를 횡단면으로 잘라서 본다고 해서 4개의 방이 보이기 때문에 에이피컬 포챔버 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아트리오 벤트리클라 밸브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벤트리클의 꼭지점까지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에이피컬 투 챔버는 뭐냐? 이 포챔버는 말 그대로 이렇게 횡단면을 보려고 길게 잘랐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꺾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90도 각도로 해가지고 레프트 벤트리클이랑 LA만 보이고, 주로 마이트랄 밸브에서 어떤 구조물의 관계가 있는지 주로 보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코스탈 뷰는 말 그대로 코스트, 그 갈비뼈 쪽 아래쪽에서 보는 거고, 특별히 가려지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라스터널 뷰라든지 에피컬 뷰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똑같이 앞에 설명드렸던 같은 뷰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과 하부를 통해 가지고 심장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건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뷰가 있다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프라스터널 너치 뷰는 말 그대로 스터넘을 위쪽에서 보기 때문에 심장을 주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센딩 아울타랑 아울틱 아치 쪽을 주로 봐서 대동맥의 근위부 쪽에 혹시 병변이 있는지 주로 보는 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위를 보는 거고, 수프라스터넘 위치 쪽에서 프로브를 위치해서 대동맥을 관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조물을 설명드렸는데, 그럼 왜 구조물을 이렇게 여러 각도, 즉 멀티플레이에서 보는 게 중요할까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이유는 심장의 이제 해부학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코로나리 아테리가 있어요.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있고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있고,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는 즉 septum 쪽으로 해가지고 인터벤트리컬 septum을 통한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가 있고, 옆으로 되돌아가는 레프트 서큘플렉스 아테리가 있어요. 우리가 에코를 봄으로써 이런 코로나리 아테리, 즉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이랑 연관을 지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월모션, 그러니까 심장이 덜 뛰게 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각각의 에이피컬 포챔버라든지 에이피컬 투챔버, 파라스터널 뷰 통해서 어느 부분에 이제 벽이 운동이 이상이 있을 때, 코로나리 서큘레이션 어느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는 나중에도 중요한 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해부학적으로도 안테리어랑 septal 쪽에 있는 LAD, 그래서 에이피컬 투챔버에서는 이쪽이 안테리어고 이쪽이 인페리어이기 때문에 LAD 서큘레이션 받는 부분이다.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서큘플렉스는 말 그대로 바깥쪽, 라테랄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안테로 라테랄 쪽이다. septum은 RCA랑 LAD에 공동된 콜라테럴 서큘레이션 같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어디가 어떤 서큘레이션 받는다라기보다는 안테리어 쪽은 LAD, 인페리어 쪽은 RCA 위주, 바깥쪽은 서큘플렉스 위주, 이런 식으로 정확한 분절을 외우기보다는 어디 위치에 어떤 혈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학생 수준에서도 이 정확한 용어까지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심근의 움직임을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심근은 이제 수축하면서 두꺼워지는데 그 두꺼워짐과 움직임을 가지고 모션을 나눈다. 그래서 그 월모션 장애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30% 정도 두꺼워지면서 피를 짜주는데
그것보다 못할 때는 하이포카네이지아, 거의 안 뛸 때는 아이키나지아, 오히려 수축할 때 바깥으로 늘어나게 되면 디스카네이지아, 계속 수축할 때나 이완할 때 계속 늘어나 있으면 아뉴리즘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이런 각각의 분절의 움직임과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도 에코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절을 나눌 때는 17개로 나눠가지고 이런 월모션의 정도, 시비어리티랑 위치를 따라서 심혈관 질환도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각각의 분절,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움직임의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가 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막 혈관이 크리티컬하게 좁아져 있어서 막상 이분이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레시브 안자이날 심통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익설션은 디스니아나 아니면 체스트페인이 유발이 되겠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께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이런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예요. 주로 우리가 도부타민이라는 심장 이노트로픽 제제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도부타민 부하 심초음파 검사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어떤 원리냐? 되게 정상적으로는 이런 이노트로픽 계열의 약제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항진된 반응을 보일 텐데 피가 덜 가게 되는, 좁아져 있어서 피가 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피를 주게 되면은 이스케미아 때문에 월모션, 그러니까 심장 수축의 기능이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미 마요카디알 네크로시스가 와가지고 아예 심장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은 약물 주기 전에도 떨어져 있고 약물 줘도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역시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주기 전이랑 준 후를 비교해가지고 이 심장은 어떻다. 특히 저희가 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우리가 이 심장이 좁아져 있으면 이렇게 막힌 걸 뚫었을 때 얻는 이득이 있는지 평가할 때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지만은 약을 주니까 좋아지는 이런 생존신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혈류를 다시 재관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심근 부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약물을 줌으로써 전과 후를 비교하는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라는 게 있다. 네. 혹시 좀 말이 빨랐는데 뭔가 질문 있거나 하면은 마이크 켜고서 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이제 심장 기능, 초음파로 방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구조물, 그다음 어떤 해부학적 위치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심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생각하듯이 심장의 중요한 이유는 펌프 기능, 즉 피를 짜줘가지고 타겟 올간에 각각 서큘레이션을 유지하는 그런 펌프 기능인데 중요한 거에 사실은 이 펌프 기능 말고도 릴렉세이션 하는 이완 기능도 역시 중요해요. 심장이 피를 짜주긴 하지만은 짜주려면은 쉽게 말하면은 심장 안에 피가 들어와야지 그걸 짜주겠죠. 만약에 심장 안에 피가 잘 못 들어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헛손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완 기능도 역시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는 이런 수축 기능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완 기능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완 기능이 중요하냐면은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허열, 심장 혈관 같은 게 좁아지게 돼서 계속 시간이 허열이 지체되는 걸 보여주는 시간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처음에 이제 피가 안 가게 되면은 이완 기능 장애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수축 기능 장애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심장 안에 이제 좌심실 및 좌심방 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심전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결국 흉통이란 임상적인 증상이 생기고 결론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지표가 발생하기 전에 이완 기능이 제일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완 기능이 허혈성 질환에서는 가장 먼저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 기능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수축 기능은 아시다시피 심장의 기본적인 펌프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펌프 기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게 뭔지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뭐 국시에서도 EF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이젝션 프랙션은 말 그대로 박축률, 한국말로 박축률이라고 하는데 심장 안으로 들어온 피 중에 얼마만큼을 짜내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수축을 해서 펌프질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젝션 프랙션 박축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위에는 이제 2D 에코고 아래는 이 하얀 선 따라서 신호를 보게 된 M모드인데 M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좌심실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시간축이고 이 세로축은 그 시간에 따른 신호 강도인데 보면은 여기 까만 부분은 이제 좌심실 내강이죠. 이제 이 까만 부분은 좌심실의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좌심실이 넓고 여기는 좌심실이 가장 수축해서 작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재게 되면은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 그다음에 엔드 다이어스톨릭 다이아미터, 엔드 시스톨릭 다이아미터를 각각 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륨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곱하게 돼서 하면은 전체 들어온 피 중에 얼마만큼 짜내서 남아있는 피다. 이런 식으로 박준율을 계산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지금 써 있는 거는 이제 모디파이드 심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 설명드렸을 때 이제 국수적으로 월모션 업노멀리티, 그러니까 수축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곳, 한쪽만 재서는 그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그려가지고 마치 적분 개념처럼 하나의 디스크로 다 쪼개가지고 그걸 적분화 시켜가지고 좌심실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각각 초음파 할 때 포챔버에서 그려보고 수축기 때 그려보고 투챔버에서 그려봐서 이런 식으로 이젝션 프랙션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하는 방법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확장기 용적이랑 수축기 용적을 우리가 초음파에 각각 여러 각도에서 봐가지고 구할률, 과연 심장 안으로 피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를 짰냐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혈이 도대체 얼마냐? 지금 계속 보여준 거에서 막 60%도 보이고 하는데 대부분 정상 심장 박축률은 55%에서 6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심장 안에 피가 100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50에서 60 정도는 짜준다. 저희가 이제 40에서 55 정도는 미드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중간 정도로 짜준다. 40% 미만이면은 이젝션 프랙션이 그러니까 박축률이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을 재는 방법은 우리가 뭐 학생 선생님 수준에서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뭐 학생 실습을 오게 되면은 또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라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졌나만 가지고도 아 뭔가 심장 기능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평가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판막 질환에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니지하는 데에서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꼭 이 사람이 이젝션 프랙션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랑 관련이 꼭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랑 그다음에 뭐 아밀로이도시스나 다른 몇 가지 질환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이런 단점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 말 그대로 트랜스 마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좌심실이 있고 좌심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가 흐르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이완 기능을 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정상적으로 뭐 생리학 시간이나 해부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이제 좌심실 안으로 피가 들어올 때 그 좌심실에 엘라스틱 리코일, 그러니까 심실 자체가 워낙 근육 덩어리라서 원래 이 수축했다가 공으로 펴지는 그 힘만으로 이제 피가 들어오는 게 이 플로우예요. 좌심실의 엘라스틱 리코일에서 저절로 피를 빨아들이는 그 혈류량. 그럼 이 혈류량은 뭐냐면은 이제 심방이 좌심실 쪽으로 피를 짜줄 때 생기는 혈류량. 그래서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플러라는 게 이제 혈류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트랄 밸브 쪽으로 해가지고 LA와 LVA 사이에 흐르는 혈류를 이런 식으로 도플러로 재서 이 모양을 가지고 아 이완 기능 장애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 그 표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완 기능이 좋다. 즉 그 말은 뭐겠으면 엘라스틱 리코일이 좋으니까 좌심실이 늘어나는 힘만으로도 피가 많이 들어오겠죠. 좌심실 내로. 그래서 E라는 얼리 필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힘, 이완 기능만으로도 피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A라는 건 이제 아트리얼 킥, 아트리얼 아트리얼 컨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심방이 수축해서 그 나머지 피의 20%를 도와준다. 정상적으로는 80%, 8대 2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완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엘라스틱 리코일만으로 들어오는 피는 작아지게 되고 오히려 심방이 짜줘야지 가는 힘이 늘어나기 때문에 A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완 기능에 장애가 있다. 오히려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슈도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마치 정상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완 기능이 엄청 심할 때는 다시 역전될 수 있다. 이거를 다 외우게 되면은 이건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되는 거라서 이런 그냥 학생 선생님들은 그냥 마이트랄 플로우의 도플러를 가지고 이완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공부하는 건 좋긴 하지만 이 표도 공부하는 건 좋지만 이거 알면은 내과 전문의가 되는 거고 그냥 도플러를 이용해서 그 마이트랄 플로우라든지 티슈 도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도플러를 이용해서 이완 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이완 기능은 심장의 기능 변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심초음파의 이제 임상적인 질환들을 몇 가지 짚고서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부분에 이제 봤듯이 각각의 멀티플레인 한 2D 에코를 보게 되면 심장의 구석구석에 어떤 위치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비침습적으로 방사선 노출 없이 판막이나 심장 근육이나 아니면은 뭐 VSD나 ASD 같은 콘제니탈 하트 디지즈 또는 믹소마나 이런 심장의 내나 아니면 외에 있는 종양 이런 걸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폐막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구조물은 대충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렸거든요. 말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번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파라스턴 롱 엑시스비고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LA예요. LA고 LV고 여기 아울타 밸브인데 보면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마이트랄 밸브에 좁아진 걸 말하는 건데 지금 보면 딱 두꺼워지고 하얗고 딱딱해지고 안 열리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파라스턴 롱 엑시스 본 거를 숏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은 마이트랄 밸브 레벨이죠. 여기가 이제 열리는 위치여야 되는데 두꺼워지고 칼시피케이션 되다 보니까 잘 끝까지 안 열리고 여기 마치 붕어 입 모양처럼 보이게 되는 걸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다. 그럼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은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도플러 배웠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 보이는 뷰에서 뾰족한 점이 이제 탐촉자, 즉 프로브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브 위치에서 가까워지면은 이 옆에 있는 바에서 위쪽에 해당하고 멀어지게 되면 이제 바깥쪽에 아래쪽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게 보이면은 여기가 투챔버뷰고 여기가 LV거든요. 좌심실이고 좌심방인데 그럼 이렇게 파란색은 뭐냐? 멀어지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 LV에서 LA로 멀어지는 파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이크라는 거는 많이 좁아져서 그 플로우 패턴이 터블런스, 그 난기류처럼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이크 패턴을 나타내는 거고 대부분의 파란색 혈류는 멀어지는 걸 보여준다. 원래는 LA에서 LV로 가까워져서 빨간색으로만 보여야 되는데 이 리거지테이션, 역류가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밸브 디지즈에서 이제 아우틱 밸브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미리 말하고 넘어가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라스터널 쇼드 엑시스에서 밸브를 보는 아우틱 밸브 레벨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습이 하나, 둘, 셋, 논 코로나리 커습, 라이트 코로나리 커습, 레프트 코로나리 커습 세 개가 잘 보이고 잘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석회하게 되고 딱딱해지면은 여기랑 비교해 보면 지금 잘 열리죠? 열려봐야 이렇게 무슨 별 모양, 찢어진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울틱 리거지테이션은 말 그대로 반대 방향이고 파라스턴 롱 엑시스 비거든요. P는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파란색 플로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좌심실 내로 들어오는 P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아울틱 리거지테이션이 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17분절로 나눠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라고 했는데 보면은 요거는 거의 3챔버 뷰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울틱 밸브고 마이트랄 밸브예요. 여기가 에이펙스인데 이쪽이 안테리어, 심장의 앞쪽 부분이거든요. septum과 앞쪽 부분인데 보면은 너무 느리네. 요거는 이제 숏 엑시스인데 이쪽이 앞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이에요. 보면은 아래쪽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보이죠? 아래쪽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이 위쪽을 보게 되면은 그닥 안 움직이는 그래서 하이포카네자인 MI 즉 레프트 안테리어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가 막혀가지고 피가 안 가게 되니까 심장의 안테리어 쪽이 나가게 돼가지고 움직임이 하이포카네틱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타일자로 나눠줬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쪽은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두꺼워짐이 덜하죠. 그래서 이게 안테리어 마이오카디얼 임팩션 때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 거꾸로 만약 아래쪽에 안 뛰게 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인페리어 즉 RCA가 뭐 고장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트리얼 세탈 디펙트는 말 그대로 아트리움 이건 이제 이건 에이피컬 푸챔버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두 군데가 이제 좌심실, 우심실이에요. 좌심실, 우심실인데 도플러를 대보니까 플로우가 가죠. 뭔가 이제 아트리움 사이에 플로우가 간다는 건 거기에 구멍이 났다는 거고 지금 봐서는 이제 세컨둥 타입의 ASD 인 게 확인이 되네요. 원래는 플로우가 도플러를 대면은 피가 안 움직여야 되니까 septum으로 막혀 있어야 되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가 넘어가는 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ASD라는 걸 진단할 수가 있다. 믹소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배웠겠지만은 심장 내 종양 중에 양성 종양 중에 흔한 거고 대개는 이제 이렇게 레프트 아트리움 쪽에서 마이트랄 밸브 쪽으로 오실레이팅하는 경계가 뚜렷한 메스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믹소마라는 걸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 알기는 어렵고 뭐 필요하면 다른 검사랑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아까 전에 뭐 페리카디얼 디지즈를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이게 파라스탄 롱 엑시스 뷰예요. 자주 보게 돼서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건데 여기가 이제 아울타고 이렇게 아울틱 밸브, 마이트랄 밸브 여기가 좌심실, 여기가 LA 여기는 심장이랑 초음파를 가까운 거 RV 원래는 여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앞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 까만 어두운 그림자가 안 보일 텐데 지금 보면은 이 사이에 그림자가 보이죠? 한 크기상으로는 한 1cm 정도 되네요. 이게 바로 페리카디얼 이퓨전. 이 하얀 밝은색 막이 페리카디움이고 페리카디움과 마이오카디움 사이에 이 하이포 에코익한 부분이 바로 심낭 주변에 물이 차여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디센딩 아울타라 정상 소견이고 그럼 지금 바깥에서 지금 보이는 이 어두운 부분은 뭐냐? 이거는 이제 플루라 이퓨전. 그 폐에 이제 물차 성교색이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찬 게 이제 탐포네이드, 그러니까 물 때문에 심장이 이제 수축까지 제한이 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앞전 탐포네이드라고 하고 체스트 엑스라이 상에서 워터바틀 모양으로 둥글게 보이고 이러한 물들이 심장을 누르게 되면서 심장의 다이아스톨이나 시스톨을 억제한다. 그걸 이제 탐포네이드라고 한다. 탐포네이드 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페리카디얼 이퓨전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에이피컬 포챔보예요. 원래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이고 레프트 벤트리클인데 여기가 없고 까맣게 에이펙스가 끝까지 와야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다 눌리는 거고 동영상은 아니지만은 물이 차가지고 시스톨이 잘 안 되고 다이어스도 잘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심장 안으로 물이 차가지고 압력 때문에 심장 안에 피가 못 들어오니까 레트로그레드하게 IVC 즉 인페리어 베나 카바가 늘어나게 돼서 이 인페리어 베나 카바가 줄어들지를 않는 IVC 플랫소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아ortic 다이섹션. 아ortic 다이섹션은 아테리가 찢어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안 보여야 되는 그림자가 보여서 인티마 플랫 같은 걸 보여줄 수가 있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어센딩 아orta 같은 경우는 수프라스토널 노치뷰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요거는 되게 지날 때는 CT를 많이 찍기 때문에 학생 선생님 수준에서는 그냥 이 TT로 통해서도 지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큐트 풀모나리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주로 이 D 쉐입 같은 게 주로 더 중요하고 우리가 파라스토널 이게 숏 엑시스의 아오르틱 밸브 레벨인데 원래 여기 우리가 아까 계속 말했던 벤치 모양 세 개의 커스를 보이는 그 아오르틱 밸브 레벨인데 여기가 RVOT라고 해가지고 라이트 벤트클이 풀모나리 아테리로 나가는 그쪽 구간이에요. 보면은 뭐 조직학이나 뭐 병태 생리학 때도 배웠겠지만은 스롬보스 즉 피떡이 까맣게 차가지고 이렇게 헤테로제닉한 스롬보스가 각각의 풀모나리 아테리를 메인 풀모나리 아테리를 막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메인 풀모나리 아테리를 막게 되게 되면은 라이트 쪽 하트에 프레셔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거든요. 그럼 레프트 벤트리클이고 여기 라이트 벤트리클인데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풀모나리 아테리 막혀가지고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 압력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클을 눌러서 짜부시키니까 알파벳 D 모양이라고 해서 D 쉐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 쉐입 엘빅 때는 뭔가 라이트 하트 쪽 프레셔가 올라갔고 이런 경우는 그 중에 하나는 스롬보스 때문에 올라가서 막혔나 보다. CT를 찍어보니까 실제로 이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아울타 밸브, 그러니까 밸브 레벨이고 여기도 어센딩 아울타 밸브 레벨이고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 즉 RVOT고 여기도 RVOT에서 메인 풀모나리 아테리가 되고 여기가 갈라지는 바이퍼케이션, 피떡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트랜스 에스파셜 에코카리오그래피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트랜스 소라식 경흉부였고 경흉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데나 이제 프로브를 댄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에코 윈도우를 즉 보일 수 있는 에코 창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프로브를 대야지만 그 구조물에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트랜스 에소파지얼 즉 경식도 위내시경 하듯이 식도로 넘겨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구조물이 식도에서 심장까지 특별히 딱딱하거나 뼈가 있거나 그런 방해되는 구조물은 없고 일정한 매체를 투과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방해되는 구조물 없이 더 자세히 검사를 할 수 있다. 단점은 말 그대로 위내시경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환자가 이제 목 통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불편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물을 관찰할 때 그럼 왜 어느 때 경식도를 하냐?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자세하게 구조물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레프트 아트리얼 어펜데지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레프트 아트리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콜론에 어펜딕스가 있듯이 쓸모없는 좌심망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LA 쪽에 바깥쪽 라테랄 쪽에 이 레프트 아트리얼 어펜데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쪽에 피가 들어왔다 나가는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그 맹장에 마치 염증이 찬 것처럼 스롬보스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스롬보스가 LA에서 생겼다가 LB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스테믹 엠볼리제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제 뇌경색이 있거나 다른 쪽에 뭐 시스테믹하게 엠볼리제이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엠볼릭 소스를 찾기 위해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 TEE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뭐 핵의학 시간 때 배울 거라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지금 요거는 이제 스펙트라고 해서 이제까지 설명한 건 에코였고, 나머지 그 논 인베이시브 이미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스펙트는 핵의학 검사고 싱글 포톤 에미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양전자 방출되는 걸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 동그랗죠? 요거는 옆으로 길쭉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의 TT, 그다음에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의 TT, 그다음에 요거는 에피커 포첸보의 TT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면에서 원래는 이제 글루코스나 어떤 방사선 방출하는 거를 붙여가지고 심장 안에 이제 흡수되는 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고, 심장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면은 이렇게 다 밝게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서큘레이션이 다 안 되는 부분은 덜 밝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핵의학 시간에 더 잘 배울 거라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에 써놓은 것처럼 앞에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랑 롱 엑시스 뷰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앞쪽이 흡수가 덜하기 때문에 보면은 LAD 테리토리, 그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가 공급해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전후에 피는 통하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리버시블 하다. 요거는 뭐 리버시빌리티가 없이 그 LAD 테리토리가 망가졌다. 이건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더 배우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CT는 그래도 나름 빨리 찍을 수 있지만은 조영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조물을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학생 선생님들한테 뭐 국시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기 다이색이 생길 때 트루 루멘이랑 펄스 루멘이 보여서 그 안에 플랩이 보일 수가 있으면 다이섹션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심장내과 실습을 오게 되면은 CTA라고 해서 코로나리 CT 안지오그래피, 즉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 CAG를 CT로도 비슷하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 그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의 병변과 병리 있는 부분의 랭스, 다이아미터, 칼시피케이션 정도를 CT로도 찍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럼 CAG 안 하고 다 이거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만약에 이제 이거 했을 때 프로시저가 필요하게 되면은 어차피 CAG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진단 방법의 툴에 도움이 되지,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보면 레프트 안테리어의 프록시말 쪽에 지금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되는 어두운 부분이 보이고 밝게 보이는 칼시픽 레전이 보이고, 이거를 막상 정말로 CAG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필링 디펙트가 보이고, 그래서 레프트 안테리어 프록시말에 병변이 있다를 확인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프록시말 쪽 부분이고 디스탈 부분인데 레퍼런스에 비해서 많이 좁아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CAG를 해보면은 이렇게 실제로도 병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CT로도 CAG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MRI는 방사선을 안 쓰는 장점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심장의 움직임도 확인하면서 아나토미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 더불어서 중요한 건 이제 퍼퓨전이나 바이아빌리티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강의는 일단 끝낼 거고, 따로 혹시 질문 있나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 거는 논 인베시브 카디악 이미징인데 주로 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학생 여러분들은 막 지금 보이는 뭐 피지올로지나 전문적인 이런 표를에 대해서 외우려고 하거나 이런 데에 시간을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개념. 근데 이젝션 프랙션도 이렇게 막 모디파이드 심슨 메소드 이 수식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해부학적인 코릴레이션이랑 각각의 뷰에서 대충 크게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 여기가 라이트 아트리움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뷰는 알고는 있어야지 다음 주에 이제 밸뉈라 하트 디지즈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